60대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 집에 혼자 있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 빈집에서 둘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알려는 다 할 수가 없어. 집에서 하는 분 심하게 저한테 했고요. 밖에만 나가면 못 보다니고 집에만 들어 놀고 남들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담덕법률사무소 고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방송사 JTBC 사건 반장에서도 다룬 친족 성범죄입니다. 친아빠, 의부사빠, 사촌오빠, 삼촌 등 나의 가족, 친척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여러분. 내 사건은 범행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소가 될까? 고민만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눈치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받았던 피해와 상처를 절대 외면하면 안 되며 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보자는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과거 사건을 따져 물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차단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린 동생한테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보자 번호를 차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거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제보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제보자가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3년 전쯤 외사촌 오빠가 좋은 일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제보자에게 실컷 일을 시킨 뒤에 돈을 주겠다면서 숙박업소로 제보자를 불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두 아이가 있던 제보자는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아이까지 굶기던 시절이었고 당장 돈도 급했고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둘째 오빠 사건의 경우는 50년 전 일이다 보니까 공소시효라는 거는 이미 다 한참 지나버렸죠. 자, 그런데 약 13년 전에 있었다는 그 외사촌의 성폭행. 이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반적인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는 강간죄 10년, 강간치상죄 15년,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보호법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일 당시 당한 성폭행이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DNA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이 되고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만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10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저희 담덕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은 본 영상의 주제인 친족 성범죄의 다양한 사건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체 없이 영상 상단 직통번호로 연락주세요. 당신에게만 편파적인 오롯이 당신의 편으로 가해자에게 단호히 맞서겠습니다.